감사합니다. 장기 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슈퍼 노멀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다가온 아반떼 AD 가솔린 스타일 등급의 차량입니다. 1995년이었죠. 1세대 아반떼를 시작으로 해서 2세대 아반떼 XD, 3세대 HD, 4세대 MD, 현재는 5세대 AD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간 판매량 1위로 알려져 있고, 또한 사회 초년생 및 업무용 차량 중 대리차, 직급이 대리인분들이 영업용 차량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아반떼 AD 모델은 워낙 또 아반떼 MD의 판매고와 디자인 파워가 강력했기 때문에 경쟁 상대의 동급 차량들보다는 아반떼 MD를 넘어서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꽤나 선방한 모델 중 하나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물론 상계의 모델은 제일 기본형 모델입니다. 외관이나 내장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등급이 높아지거나 TX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징된 스타일을 즐기고 싶다고 하면 돈을 좀 쓰셔도 좋습니다. 그 자세한 옵션과 내용은 사진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말씀드렸듯 아반떼 AD 1.6 가솔린 스타일 모델이고요. 색상은 폴라 화이트입니다. 라인을 좀 보면 그 1.6 가솔린 등급, 그리고 1.6 디젤 등급,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LPI로 구분됩니다. 저희 장기 렌트 팀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따져본다면 15,000km 연간 미만이시라면 가솔린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고요. 2만 이상일 때는 보통 디젤, 3만 이상일 때는 보통 LPI, LPG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특성인지는 대충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LPI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인수를 하려면 5년간의 장기 렌트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죠. 통상적으로 4년 하시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고, 디젤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에 무감각하시거나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래도 연비도 괜찮으니까 인수 선택형으로 4년 정도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좀 보시죠. 전면부는 좀 스포티한 헤드램프와 헥사고널 그릴로 구현되어 있고요. 조금은 강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그 보닛의 면 라인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보행자 출동 규제 때문인지 조금은 두툼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범퍼의 좌우 하단을 보면 D자 형태의 안개등도 상당히 프론트에 충족함을 더해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 라인을 좀 보시면 휠이 보이시는데요. 기본형이라서 15인치 스틸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너무 깡통스러워 보이지는 않고요. 등급별로 휠의 형태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면부 사이드 라인을 좀 보면 헤드라이트 라인이 굉장히 낮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행자 그렇죠. 충돌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도 포지션을 낮게 만들 수 있다라는 현대의 설계 중심 또는 안전 중심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스포츠 쿠페 같은 형상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 전륜 구동임에도 그 짧은 오버행을 두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부가 조금 마음에 들어요. 좀 덤덤한 듯 하면서 시각적으로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아반떼 AD의 경우에는 그 외장 색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색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데미타스 브라운과 인텍스 카퍼는 새로 나온 색상입니다. 실내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기본 모델이라고 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센터페시아 라인도 그렇고, 그 돌려서 보시면은 다양한 수납 공간, 그리고 버튼들도 나름 신경을 쓴 느낌을 많이 주죠. 개인적으로 지금의 실내 라인이 아반떼 모습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사실 기존의 아반떼 MD가 Y 형태의 센터페시아였잖아요. 저는 조금 좀 대칭성이 너무 강조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별로라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버튼의 구성도 편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급이 낮은 차량이라서 그 공 스위치, 즉 멍텅구리 스위치도 좀 많죠. 실내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아반떼 AD의 이미지가 지극히 현대스러운 느낌을 유지했다면 옵션이 좀 높아질수록, 그리고 센터페시아 버튼 등에서는 좀 더 고급스러운 측면을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앉아보면 머리 공간이 조금 낮아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 저는 키가 175 정도인데 저는 조금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보면 C필러 쪽이 좀 경사가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 2열에 대한 공간 부족을 야기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급에 따라서 실내 인테리어, 즉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통해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트렁크를 좀 보실까요? 굉장히 쾌적합니다. 크기는 410리터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출고 차량 지급품을 좀 보실 텐데요. 설명서 삼각대, USB 충전 잭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를 좀 더 내려보시면 그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리페어 캣이 들어가 있죠. 이건 펑크 수리 킷이고요. 수납 공간이 일정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나름 공간이 활용되는 스페어 자리가 좀 있으니 좀 편하실 겁니다. 엔진을 좀 보시죠. 배기량은 1591cc, 최고 출력은 132마력, 최대 토크는 16.4 정도입니다. 확실히 터보보다는 떨어지죠. 터보가 출력과 토크는 훨씬 뛰어납니다. 스펙을 통해 좀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죠. 미션은 6단 싱글이고요. 7단 DCT가 적용되는 모델은 디젤부터입니다. 연비를 좀 살펴보면 복합 연비는 13.7, 고속 연비는 16.4 정도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운행해 보신 저희 고객님들은 고속도로 연비는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다고 하네요. 사실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 레인지에 위치한 차량을 평가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시승 전에 사실 그 전 모델을 좀 더 낮은 모델을 선택해서 시승을 해봐요. 그래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반떼 AD가 판매고가 높은 그 스테디셀러의 조건을 다 갖춘 모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엔진과 미션의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속 레인지는 뭐 140km 이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반떼에서 그렇게 밟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풍절음이 들리고 차체의 롤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반떼에 대한 기준 평가 조건이 맞추지 않았죠. 그런 정도의 가성비를 원한다고 하면 등급을 높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과 편리성은 늘 비례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총 시승기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아반떼 MD에서는 핸들링이 좀 가볍고 고속주행 시에 뒤가 조금 떠있는 기분, 즉 피시테일 현상이라고 좀 많이 있었죠. 그런 밸런스를 AD에서는 많이 개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토션빔, 즉 현대 측에서는 튜블러 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장치들 덕분에 차량의 주행 밸런스를 좀 더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더 딱딱해진 서스펜션 때문인지 요철을 읽어내는 진동과 반응은 조금 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제가 운행할 때는 거의 일반의 소나타와도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는데, 제가 아는 고객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밀리는 기분이 드신다고 하네요. 안전사양을 본다고 하면 그 발전된 증거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이실 겁니다. 53%의 초고장력 강을 이용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차체 강성을 굉장히 강화시켰죠. 충돌 시에 다양한 사항을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에어백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소형 아반떼에 적용을 시켰다고 하는 건 대단한 부분이죠. 가성비가 좋은 차량의 요건을 갖추어 가고 있는 아반떼 AD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으로 간단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